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차분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관절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좀 목이 잠겼는데 양해해 주시고, 제가 최초로 약국을 개설했을 때, 제가 26살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접했던 만성질환자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딱 두 종류가 떠오르는데 우선은 당뇨 환자, 그 다음에 관절염 환자였어요. 그럴 정도로 관절염과 당뇨 환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한 것 같아요. 관절염 환자, 손가락 관절이 다 부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손목이, 양쪽 손목이 이렇게 짝짝이로 한쪽이 훨씬 많이 이렇게 부어 있는 사람 제가 봤었고요. 그리고 제일 더 흔하게 많은 거 제가 무릎 관절염. 무릎이 퉁퉁 부어가지고, 자주 병원에 가서 물을 빼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물이 차 있대요. 물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서 주사기로 물을 빼낸다라는 그런 분 봤었고, 그런 분들은 또 대부분 이 관절이 휘어 있어요. 변형되어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보면 제가, 그렇게 예사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흘려볼 수 없는, 그냥 눈여겨봐줘요. 저도 모르게. 저분 다리가 정말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다리가 엉치서부터 해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죠. 한쪽 엉덩이가 이쪽이 올라가 있고 여긴 내려가 있는데, 골반뼈도 틀어져 있고 다리가 그쵸, 뭐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그게 멀쩡한 다리가 그 정도로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절염, 제가 한방으로도 관절염 고쳐보려고 사실 뭐 병원이 다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하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고, 답답하니까 병원에서 수술하고 뭐 그렇게 해도 잘 안 낫잖아요. 저는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아주 멀쩡하게 좋아지신 분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은 한 달 가까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쯤 있다가 나타나셨는데 그 사이 수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술하기 전보다 수술하고 나서 걸어가는 모습이 더 불안해 보였어요. 그게 뭐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그랬는데 1년 지나서 그러면 괜찮아졌느냐? 1년 지나니까 더 안 좋으시던데요. 그래서 참 수술도 답이 아니구나. 수술은 이제 뭐 큰 사고가 났거나 이렇게 외상을 입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수술을 해야죠. 그런데 만성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퇴행성 관절이 왔든지 또 다른 어떤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런 것도 수술로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나 이 어깨 수술한 어깨야. 그렇게 말해요. 수술한 어깨야 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그 어깨가 튼튼하다는 말이에요. 본래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수술한 어깨니까 여기가 이제 괜찮아 이런 뜻으로 말을 해야지 그 수술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술한 어깨야 라고 말하는 뜻이 뭔지 우리 다 잘 알아요. 여기가 많이 안 좋아 그 뜻이잖아요. 수술하고 많이 안 좋을 거면 그렇게 수술 왜 하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도 안 좋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더 안 좋아. 그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없어졌다고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없어진 건지, 그 수술한 어깨는 영영 이제 정상적인 어깨랑은 거리가 먼, 정상적인 무릎과는 거리가 먼, 살살 다뤄야 되고, 그렇죠. 잘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 거. 제가 뭐 한방으로도 고쳐보려고 했는데, 제가 무슨 한의사도 아니고 제 지식이 짧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주먹구구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딱히 무슨 답은 없고, 또 약국에 가면 관절염 치료제라고 좀 나온 게 있잖아요. 글루코사민, MSM 이런 것도 있고, 푸른잎 홍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관절염에 좋다는 것들도 제가 써서 어떤 거는 무릎이 좀 덜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MSM 제품이나 몇 가지를 해서 제 진약사몰에도 만들어서 올려놓긴 했어요. 사람들이 찾으시고 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도 같길래 해놨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치료법이잖아요. 제가 이제 관절염 치료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이제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와서 피가 맑아지고 좋아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도 먹을래요, 저도 먹을래요. 그래서 그냥 사가지고 가셨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처음부터 목표로 하지 않았던 옛날부터 안 좋았던 관절 이런 게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한 5년 전 처음에 이제 생기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척추 협착증이었어요. 예, 그 사람은 젊은 20대 청년이었고요. 군대에서 그 척추 협착증에 발병이 돼가지고 의과사 제대를 한 친구였어요. 너무너무 아프대요.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그 아들은 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굉장히 고통으로 힘든 얼굴이었고 뭐 엄마도 반신반의하면서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도 뭐 협착증 치료됐다라는 그런 소문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여기 병원이 아니니까 그냥 약을 주고 사람들은 가서 집에서 먹고 그냥 끝이에요. 이건 일반 의약품이라 무슨 큰 부작용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혹시 뭐 울렁거리거나 하면은 병원 가서 피 검사해서 간 수치가 올라갔나 보는 정도로 밖에 그 이상은 뭐 이렇게 위험한 약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 한 2주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시고 또 한 2주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그 세상에 협착증 다 나았잖아요. 그 전에도 협착증이 나았다라는 소문은 제가 환자들한테 들었어요. 협착증이 있는데 다 나았어요. 소문은 들었는데 제 눈으로 확인한 거는 그때 그 환자가 처음이었어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협착증이 무슨 제가 만들었다고는 하긴 하지만 그게 제가 뭐 그런 질병을 치료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약국에서 이렇게 몇 가지 약을 배합해서 쓰던 중에 이제 우연찮게 노폐물을 좀 제거해 주는 것 같고 해독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쓰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약을 쓰면서 노폐물 제거, 해독작용 이 정도 선에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관절염 치료 효과가 있는데 관절염 중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다음에 척추 협착증 그 고통은 말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뭐 어떤 병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았다고 하니까 제가 놀랄 뿐이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통증은 사람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할 만큼 힘들거든요. 정말 아프면 생을 끝내고 싶대요.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 속에 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TV에서도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본 것 같아요. 스위스에 가면 안락사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스위스까지 가시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의 그 아픔을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 붙잡고 싶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생계산 한번 먹어보자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뭐 정신병자 소리 듣겠지만 죄송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죽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거의 통증이거든요.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통증이요. 거의 다가 염증이에요. 만성염증. 우리 알잖아요.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끝에 염이 붙잖아요. 이게 염증인 거예요. 관절염 중에서도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자기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쓰거든요. 그런데 면역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 면역을 억제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 약의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것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쓸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 어떻게든지 그 약을 줄여보려고 의사 선생님들도 애를 쓰는 거고요. 그런데 줄여놨다가 좀 있으면 다시 염증 수치가 확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면역 억제제를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그 끝없는 반복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약사로서 이렇게 뭐 수십 년 동안 지켜보고 저도 속수무책이었는데 우연하게 하여튼 이런 그 한약 과립의 배합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가지고 저도 이 약을 쓰면서 참 많은 위험을 무릅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했고 이게 위험하지 않은 약임에도 이미 왜냐하면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비난을 들을 만한 어떤 것도 아닌데도 뭐 사람 가지고 임상 실험한다 그런 욕도 많이 들었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어떤 분들 막 가끔 명현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작용인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부작용은 저는 못 봤어요. 대부분이 그게 명현 반응, 좋아지기 위해서 생기는 반응이라서 참으면 괜찮아지는데, 왜냐하면 제가 참고 견디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명현 반응인지 알았잖아요. 대표적인 명현 반응이 두통.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또 명현 반응이 몸에 막 두드러기 같은 거 나는 사람이 있고, 설사를 쫙쫙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못 견디겠으면 못 먹어야죠. 할 수 없죠. 못 먹고 뭐 하루에 3포 먹는 것 대신에 1포씩 먹고 천천히 추위를 지켜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길게 시간을 끌면서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명현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견딘 것만큼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딱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속이 울렁거리는 사람들, 본래 생기사는 제약 생기사는 급체약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체했을 때 먹으면 딱 내려가는 약이라서 정말 신기한 그런 약인데요. 그리고 숙취 해소제, 술 먹고 막 토하고 울렁거리는 사람들 먹으면 딱 가라앉는 그런 약인데, 신기하게 이 약을 먹고 울렁거린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잠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울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3일 이상 계속 울렁거리면 그런 분들은 복용을 중단하고 피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원인일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간 수치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위험하진 않아요. 그냥 간 수치 좀 오른 거는 뭐 200, 300 올라가도 그냥 집에서 잘 쉬고 병원에서 딱히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저절로 회복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명현 반응, 뭐 제일 흔한 명현 반응. 명현 반응 자체가 생기산 10명을 투약했을 때 그 중에 한두 명한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만약에 명현 반응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나타났으면 제가 어떻게 이 약을 그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었겠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이거 안 맞나 보네 하고는 제가 이 약 버렸겠죠. 근데 가끔 워낙 이렇게 이 약을 쓰는 사람들이 뭐 지금 몇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5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더 많으니까 이게 숫자를 셀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좀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데 뭐 돌아가면서 막 통증이 있대요. 머리가 여기가 아팠다가 또 여기 괜찮고 여기가 아팠다가 뭐 여기 뚜껑이 날아가는 것 같았다가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엄청 아팠다가 알고 보니까 이 다리가 예전에 수술했던 자리였더라. 뭐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어디가 다쳐가지고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별로 불편한 거 모르고 있었다고. 그런데 생기산을 먹으니까 거기가 욱신욱신하면서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견뎠더니 거기가 가볍고 아주 좋아졌더라.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듣죠. 결론적으로 하여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기사는 피를 좋게 하는 약이고 그래서 피를 좋게 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없어지더라. 그 만성염증이 없어지는 가장 큰 그 혜택, 우리가 얻는 혜택이 통증이 없어지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관절염이더라. 류머티스성 관절염 같은 거, 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통증, 두통 같은 거, 잠 못 자고 하는 것도 웬만한 것은 거의 해결이 되던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원리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더라. 제가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려요. 정말 통증에서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제가 뭐 통증에 아주 많이 시달렸고 또 작년에 항암 하느라고 제가 통증에 많이 시달렸고 지금도 낫고 있는 중이고 제가 또 그 전에 20년도 더 오래된 두통이 항상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두통 이제 아주 없어졌어요. 두통 아주 없어졌어요. 그 모든 통증은 결국에는 혈관과 만성염증이었더라는 것, 그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전해드렸습니다.